CJ그룹 같은데 차입금이 10조 원을 돌파를 해서요. 재무 여력이 제약이 좀 심화되고 현금성 자산은 많다 그랬는데 그 현금성 자산이 당장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현금성 자산이 부동산 같은 건 쉽게 잘 팔리지 않고요. 현금성 대가 3조 몇천억 원 있다는데 뭐 재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총 차입금이 10조 원을 돌파했다. 차입금 오전도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차입금 부분이 70%를 웃돌아서 상환 압력이 크다. 여기 유동성 지표마저가 되는데 단기 재무 안정성. 여기서 이제 현금 창출력은 올리브영하고 동안 대한통운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올리브영이 아마 그 코스닥 상장 같은 데 되면은 거기서 이제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룹으로서는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CJJLD 해당이 이렇게 본 사업인 것 같은데 연간 2조 원에 가까운 현금 창출력 이렇게 해서 과중한 차입금 부담으로 이자 비용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분기 1조 4,450억 원 순이익, 전년 동기 비슷해서 현금 창출력은 안정적인. 여러 군데 1조 원 들여서 미국의 어떤 뭐를 회사를 샀는데 거기서도 손실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몇백억 적자가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룹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또 CJ제일제당이 3분기에도 2조 원 가까운 수준입니다. 문제는 차입금 규모는 사채를 포함한 CJ제당의 총 차입금 단기 장기가 10조 1884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말 9조 8338억 원 대비 3.6%가 10조 원 돌파. 그래서 청사절 때문에 빚이 줄어야 되는데요. 차입금에서 그것이 차원이 안 되면 곧바로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그래서 올리브영이 이게 코스닥 상장 안 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아니면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대한통운을 팔아야 되든지. 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제한 순 차입금은 8조 7,712억 원으로 해서 작년 기간 8조 5,320원에 2.8번 늘었다. 신용평가사에 따라 CJ제일제당 차입금 규모를 최대 12조 원까지 반영하고 이렇게 CJ제일제당이 뭘 차입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차입금 현재 신용등급인보다도 이렇게 두 단계 낮게 BBB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금 창출력 장차는 양호하지만 차입금 이들은 어디 투자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굉장히 이자를 많이 내고 있다. 그것도 단기 부채가 많다. 잉여 현금 흐름모자도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전년 동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조 3분기에 지난해 1조 4,452억 원, 전년 동기 빚을 본업에서 현금 창출 훼손되지 않았지만 빌려서 어디다 투자를 했나 본데 그게 이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룹 지주회사는 현금 창출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보유 현금이 현금성 자산 212억 원 정도라고 3분기 보고서 기준이 이렇게 작년에 지주회사 보유 현금은 원래가 그렇게 크지 않답니다. 이렇게 해서 CJ제비 현금성 자산이 CJCGV가 4,056원 이렇게 CJ제일당에게 전반는 수조원 규모의 현금 창출로 본업이겠죠. 근데 대규모 차입금 상환 투자 지원으로 지출도 활발하다. 이 투자가 10조 차입, 어떤 때는 12조까지도 차입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기성 부채가 많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021년 1.57 발행을 했던 것이 3.68로 책정됐다. 0.5%의 기준금리가 현재 2.50까지 상승한 영향 이렇게 해야 되네. 저걸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CJ의 거기다 투자를 빌려서 투자를 투자식비 부진사 CJB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장 투자 손실, CJ 대작 콘텐츠 흥행 실패, CJ제일제나 바이오사제 부진, 해로 축산부분, 피프시즌, 피드앤케어 적자 이렇게 그래서 막대한 손실 700 샌프란시스코 대규모 극장 사업 개발했다가 784억 원 규모 이렇게 투자를 손실을 봤다. 엄청난 건 아닌데 아심차게 인수한 미국 제아스 피프 시즌의 적자를 기록 중 수백억의 제작비를 든 대형 영화들의 흥행 참패. 이 기사는 안 되겠네.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적자 낸다고 잘 살려고 하진 않죠. 중국발 공급 과잉, 바이오 사업 부진과 해외 마케팅 등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 CJ제일제당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CJ 1분기 실적 실망감에 장 초반 급락했는데 뭐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건 아닌데 5월 18일자 18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국민연금 CJ재당 주식가치 1년 새 2,345원 중발 이렇게 나와요. 5년째 내리막 이렇게 CJ재당 이런 식으로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연가의 위기라고 막 뉴스에는 그게 나와요. 본업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거기서 어디 투자를 빌려서 투자를 했나 본데요. 남은 과제는 결손금에서 아직 뭐 이렇게 현금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차입이 되고 있고요. 차입 상환이 차환을 통해서 되고 있다. 그렇지만 단기 부채가 너무 많다. 투자 실패를 이것 말고도 있다 좀 했나 본데. 2020년 CJCGV가 기존 차입금 상환을 2025월 이사에 열고 1,800억 규모 기업의 영업이익을 발행해서 기존 차입금을 상환했다. 대신 이자는 올랐죠. 이자는 올랐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도 오르고 시중에 실질금리가 올라서 그래요. 저기 빌려준 사람들 그렇게 실질금리에 맞춰서 그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빌려주죠. 네. 싸게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CJCGV가 1,800원 CP를 발행함으로써 단기 차입금이 기존 822억 원에서 2,622억 원까지 늘어났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단기 조달로 장기 차입을 상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금방 돌아오니까요. 만기가.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네요. 거기 돈이 묶인다는 거죠. 현금성 자산이 빌려서 하든지 어쨌든 CJ가 저기서 투자 CJ 투자 미국에서 투자를 식품, 물류, 엔터테인먼트 다양한 분야 미국 기업을 인수하고 대규모 현지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대형 냉동식품업체 수완스를 2조 원에 매입하였다. 그래서 2026년 저장유지분 모두사 107호 사회사로 편입했다. K푸드 생산 거점 대규모 시설 투자 계속. 그래서 CJ 푸드빌더 주주한테 대규모 빵 생산 공장 권리 현재 투자 확대했다. 이것도 이제 자산이긴 한데 이제는 현금이죠. 이제 현금이 없으면 이것도 현금 창출력이기도 하고 일단 여기는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한통운이 미국 물류기업 DSC 로지스틱스를 인수하여 로지스틱스 아메리카를 운영 중이다. 미국 전역에 콜드체인 대형 물류 인프라를 확장. 콘텐츠 부분, 미국 유명 콘텐츠 제작사 피플시즌을 인수하여 글로벌 멀티 스튜디오 제작을 구조. 여기서 이제 수백억의 손실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뷰티 유통 부분, CJ 올리브영 미국 대도시 오프라인 매장 본격적으로 KDP 현지 주식을 가속화. 이렇게 여기서 돌파구는 코스닥에 올리브영이 상장을 해서 그것이 돈이 들어오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 기업에 대해서 안 좋으면 이렇게 100% 이렇게 소유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전망이 좋게 여겼으니까. 그래서 냉동식품 업체 슈안스를 인수했고 100%로 다시 자회사로. 대미 투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CJ의 현금성 재산. CJ 현금성에 저걸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CJ 현금성 자산 규모가 3조 2,600억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주사는 CJ는 원래부터 현금이 없어서 200억대고요. 그래서 올리브영이 8,449억 원, 대한통운이 8,400억 원. 이 두 회사가 지금 대부분 이렇게 현금을 창출하는데요. CJ 제일제당이 5,463억 원, 연결 기준은 1조 원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차입금이 12조 원 또 10조 원 이렇게 해서 신용등급을 대폭적으로 신용평가사들이 내렸다. 그래서 약간 고금리로 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나친 고금리는 아닌데 단기성 부채가 너무 많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CJ도 이것을 약간 투자할 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CJNM이 현금성 자산 규모가 8,188억 원, CJCGV가 593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계속되는 이런 단기 부채의 상한 압력이었을 때 이게 더 상당히 좀 쪼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무리한 이렇게 어떤 확대보다는 이게 보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당시에도 순차입금 규모 자체는 15조 원 수준이었고요. 현금성 자산은 4조 8,294억.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갚았나? 그러니까 12조 원 갚았나? 그래서 현금 창출력에 대해서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 창출력이 자회사가 있어서 몇 조 원씩 들어오면 그걸로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골고루 구비해서 현금 창출력을 내는 데가 많아야 되는데 딱 눈에 띄기는 올리브영하고 대한통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팔아서 이렇게 현금화 시키려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기업을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 팔든지 코스닥 상장하든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남의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차입규모를 2022년 총 차입금이 19조 8,666억 원 최고치 지속적으로 차입규모를 관리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였나 본데요. 그래서 2025년 말 대비 2026년 1분기 총 차입금은 순차입금 16조 5,246억 원 일시적으로 다시 늘었고요. 2020년단 현금성 자산이 4조 8,294억 원, 순차입금 규모는 15조 원 수준이었다. 2022년에는 순차입금이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2026년 1분기 말 순차입금 16조 5,246억 7.3% 늘었다. 이렇게
순차입금으로 이렇게 돼 있고, 현금성 자산은 4조 8,200억에서 3조 2,600억으로 줄었다. 차익 규모 자만이 늘어나면서 1분기 말 CJ 부채 비율은 181.8%가 올랐다. 차익 규모 전대는 40.9%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재무 부담이 차익 규모 증가가 꼽힌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연간 총 차익금은 12조 4,476억 원, 전년단 때 2025년 말 대비 8% 증가. 이제 지금상으로는 빚이 증가하고 현금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CJ 대한통운이 물리인프라 투자의 유동성 확보에 차익금 5천억 원가량 늘렸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바이오 사업이 중국과의 경쟁으로서 좀 어려워져서 차익 규모를 확대했다. 근데 이것도 처분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추가로 CJ비 역시 적정 조달 기조 이렇게 해서 총 차익 CJ CGV의 조달은 차익금은 2조 8,945억 원, 2025년 13% 증가. 총 차익금이 3,355억 원 규모의 총 차익금 순증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부정한 영업 활동 현금으로 외부 조달로 충당. CJ비가 좀 요새 잘 안 보죠, 영화관에서. 그것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또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는 큰 이익을 보지를 못하고 있네요. CJ가 2026년 올리브영 선방에도 역부족.